자, 229페이지. 이제 가부장적 유전자 그 위에 문단 한 문단만 다시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기가 그거잖아요. 왜 그 남성 그 남아선호 사상, 그죠? 남성 우월적인 가부장적인 질서가 이제 보편적이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 원인을 알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그 한 문단 보시면은요. 그래서 흔한 고정관념에 따르면 여자는 남자보다 남을 조종하고 유아책을 쓰는 능력이 우월하다고 한다.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도 뛰어나다고 한다. 이런 고정관념에 진실이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다면 여자들은 뛰어난 정치가나 제국 건설자가 되었어야 한다. 전장에서의 더러운 일은 테스토스테론이 가득 찬 단순한 마초들에게 맡기고 말이다. 그러니까 대중적인 신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거의 벌어지지 않았다. 왜 그런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래서 뭐 생물학적으로 이것이 왜 그런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부장적 유전자. 그 유전자가 가부장적이다. 세 번째 유형의 생물학적 설명은 이제 완력이나 폭력성은 덜 중요하게 보고 대신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를 통해 남녀가 각기 다른 그 생존 및 번식 전략을 발전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래서 이 설명이 이제 뭐 많기는 해. 아주 그 이제 진화 심리학이나 쪽에서는 가장 많은 기본 전제죠. 그러니까 그 생존 및 번식, 그러니까 번식 전략이 다르다. 남성과 여성이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번식 전략이. 뭐 그것 자체는 꼭 인간이 아니라 그 모든 생명체에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거긴 해요. 그러니까 번식 전략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남성과 여성, 이제 암컷과 수컷은. 남자들이 가임기 여성을 임시시킬 기회를 놓고 서로 경쟁할 때 번식에 성공할 확률은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남자들을 넘어서서 이기는 능력에 달려 있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서 가장 야심차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인 남자의 남성 유전자들이 후대에 물려지게 되었다. 반면에 여자들은 자신을 임시시킬 남자를 찾는데 어려움이 전혀 없었다. 그렇죠. 이제 여성들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나중에 자신에게 손주들을 안겨줄 아이를 원한다면 자궁 속에 구개월과 아기를 힘들게 품어야 했고 출산 후에는 오랜 동안 양육해야 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식량을 구할 기회가 평소보다 줄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필요했다. 그녀는 남자가 필요했다. 자신과 자녀의 생존을 보장하려면 남자가 내세운 조건은 뭐든 받아들이는 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래야 함께 지내면서 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진화 심리학하고 생물학적인 걸 결합시켜 가지고 그 발전기가 없다 그러죠. 발전기, 그죠? 그 일반적인 동물들은 다 이제 발전기가 있잖아요. 그 교미하는 시기에만 나는 이제 임신 가능하다라는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침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엉덩이가 뻘개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기간 동안만 교미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뭐 거의 중성 비슷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성적인 측면으로는 근데 인간은 이제 그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비교할 때 따로 번식기, 그죠? 발전기 또는 뭐 번식기가 따로 없다. 요게 이제 그렇다는 거지. 여성의 어떤 생존 전략으로서, 그러니까 남자를 계속 묶어두려면은 이 남자가 이제 그 몰라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 번식기 표시가 나면 얼굴이나 뭐 엉덩이나 이런 데 표시가 나면은 그때만 번식하고 남자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도록 요거를 숨김으로써 이게 지금 번식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래서 계속 붙어 있으면 당연히 어떤 뭐 사냥도 해다 주고 뭐 그죠? 그 자원을 제공해 주니까 이제 그래서 인간에게는 점점 그 번식기가 사라진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이제 함께 지내면서 부담을 나눌 수 있었다라는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순종적이고 집안을 잘 돌보는 여자의 여성적 유전자가 휴대에 전해지게 되었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인 여자는 자신의 강력한 유전자를 다음 세대에 남기지 못했다. 뭐 이것도 한편으로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뭘 하나 하려면 다른 걸 못 하니까, 그죠? 싸움만 하다 보면은 다른 일을 못 하고, 그죠? 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론은 남녀의 생존 전략이 이렇게 달랐던 탓에 남자는 야심 있고 경쟁적이며 정치와 상업에 뛰어나도록 프로그램된 데 비해 여자는 그런 것을 피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헌신하는 경영을 지니게 되었다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저 위의 얘기로부터 요 얘기로 바로 나가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통 그 보수적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은 요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바깥일, 그죠? 바깥일, 정치, 뭐 상업 이런 거, 남자는 바깥일하고 여자는 집안일하고, 그게 뭐 자연의 뭐 그죠? 타고나는 그런 성향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커리어가 단절되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예나 지금. 그렇죠. 그게 생물학적으로 애를 낳고 매야 되니까. 그죠. 완전 한번 이렇게 맞아요. 그 몸이 이제 해체돼 다시 재구성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애를 낳고 나면은 그죠? 몸 구성 자체가 바뀌니까 모든 게. 사회에서는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애 낳자마자 바로 다음 날부터 반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시켰으니까. 이미 그게 네. 그런 세계가 좀 그러니까 자리 잡고 나서 그렇게 된 네. 거였지. 그게 지위가 높은 사람은 안 그랬잖아 그 시대에. 그렇지. 집에서 엄청 뭐 키웠지. 그러니까 저기 하기가 얼마 전에 아니 좀 됐구나 그 생각이 뭐야 저기 지하철에 그 임산부석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너무 그죠? 임산부는 아니고 할머니들만 앉아 있고 지하철 타면은. 예, 그죠. 노약자도 많고. 근데 어쨌든 임산부석을 다 만들어놨는데, 임산부를 위한, 그죠? 그래서, 임산부석이 상당히 많아요. 그 임산부 앉는 거를. 예, 그래서 뭐 임산부로 그렇게 많나, 또는 뭐, 앉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임산부 대신 다 이상한 나이 든 할머니들이 보통 그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고, 그런데 이제, 근데 그때 근데 생각을 해본 게 그거야. 이제 생각을 짱하게 딱 든 게, 야, 근데 왜 옛날엔 그 임산부석이 없었나?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임산부는 돌아다닐 일이 없구나. 그죠?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임산부, 그죠? 여성들이, 애 가지면 집에서 이제 가만히 있는 거지. 이게 왜 애를 가진 상태로 직장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지, 안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어요, 저는. 그죠? 그런 게 있다는, 그런 게 생긴 게 옛날에는 있을 필요가 없는 게 안 돌아다니니까. 뭐 애를 가진 여성들은 보통 다 집에 있었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집에서 이렇게, 그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애를 갖고도 이렇게 직장을 출근을 해야 될 게 이게 과연 좋은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죠? 네, 사실 그게 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임산부석이 생기긴 했구나. 하는, 자, 그래서, 맞아. 이게 참 그 경력 단절 그런 거 참 문제가 있어요. 그것도. 그죠? 그런 것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게. 하지만 이런 접근법이 역시 경험적 증거를 통해 거짓임이 드러났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자가 외부의 도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에 의존하게 되었다는 가정. 그리고 남자의 경쟁성이 남성의 사회적 우세를 낳았다는 가정이다. 동물 세계에는 코끼리나 보노보처럼 의존적인 암컷들과 경쟁적인 수컷들 간의 역학관계의 결과로 모권 중심의 사회가 나타난 종이 많다. 그죠? 모계 계통 이런 쪽은 다 모권 중심이에요. 암컷들은 외부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켜야 했으며 협력하고 설득하는 방법을 배워야 했다. 이들은 암컷들로만 구성된 사회적 네트워크를 건설해서 서로 도우며 새끼를 키우게 되었다. 이게 이래요. 그죠? 이모 할머니 해서 암컷들이 이제 중심으로 뭉쳐가지고 애들을 키우고 수컷들은 그냥 겉돌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은 꼭 어떤 먹을 거를 사냥해 오는 남성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그 사자를 보면은 사자 사냥은 다 암사자들이 하잖아요. 그죠? 수사자는 사실 뭐 하는 일이 없어요. 수사자는 그냥 하이에나 쳐들어오는 거 쫓아내기도 하고, 그죠? 그런 거 일을 하는 거지. 수사자가 실제로 사냥하지 않거든요. 수사 사실 좀 느려요. 속도 자체가 좀 느려서. 이게 덩치만 크고 느려서 하루 종일 자고. 그러니까 암사자들이 보통, 그죠? 같은 혈연, 들이끼리 이제 보통 한 7, 8마리, 10마리 정도가 이제 짐승을 사냥을 해서 먹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굳이 남성한테 이렇게 의존을 에너지 같은 그죠? 자원을 의존해야 되는 필요까지는 그러니까 자연 동물을 관찰했을 때는 그럴 필요까지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필연성까지는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편 수컷들은 싸우고 경쟁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수컷들의 사회적 기술과 사회적 유대는 발달하지 못했다. 보노보와 코끼리 사회는 협력적인 남컷들로 구성된 강력한 네트워크가 통제하고 자기중심적이고 비협적인 수컷들은 변방으로 밀려났다.
이게 맞긴 맞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보노보 암컷은 수컷보다 힘이 약하지만 수컷이 한계선을 넘어서면 종종 떼지요. 그 수컷을 괴롭히면 공격한다. 그래서 수컷이 뭐 힘으로 그 네트워크를 깰 수가 없어요. 암컷들의 네트워크를. 그러니까 목권 중심의 모계 사회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노보와 코끼리가, 그래서 코끼리도 항상 대장 코끼리는 암컷이에요, 보통. 그래서 코끼리가 이룰 수 있다면 호모사피엔스가 못할 이유가 무엇일까? 사피엔스는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동물이고 그 장점은 대규모로 협력하는 능력에 있다. 만일 그렇다면 여자들이 비록 남자에게 의존한다 할지라도 협력이라는 우월한 사회적 기술을 이용해 공격적이고 자율적이면 자기중심적인 남자들의 허를 찌르고 조종하리라고 예상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이 가장 그 역설적인 문제를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요약을 하요. 요 문장 요약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협력 덕분에 성공한 종에서, 그죠? 우리 사피엔스는 협력을 해서 성공한 거잖아요. 뭐 다른 것 때문에 성공한 게 아니라. 그런데 협력성이 더 떨어진다는 개체, 남자들이 협력성이 더 뛰어나다는 개체, 여자들을 통제한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걸까? 이게 가장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협력 때문에 성공했는데 왜 협력을 잘하는 여성들이 거꾸로 통제받느냐? 근데 이것도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통제하는 거는 여자들인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남자들을 통제하니까 그죠? 혼인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스케일 큰 통제는 안 하죠. 그 여성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현상으로 아주 개별적인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개인적인 그 여성 개인의 어떤 그죠? 그런 전반과 이익을 중심으로 남성을 통제하는 쪽을 택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통제가 상당히 먹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오히려 약간 모계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솔직히 친가보다 외가랑 친더가 애를 키워 고모보다는 이모 그런 경향이 좀 많아지긴 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외삼촌, 삼촌 중에서 외삼촌. 그러니까 그게 큰아빠보다는 외삼촌. 제가 애들 교과서를 보다가 이제 한 10년 전인가 10년 전 10년도 넘은 것 같다. 그때 이거 고등학교 중학교 교과서 그 교과서 있더라고요. 신모계사라고 나오더라고요. 신모계사가 현대사는 신모계사에다 해서 이게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결국 애를 또 안 낳을 수 없지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애를 낳아야 되는데 이건 다 결국 외가 쪽에 의존하게 되고 그래서 외가 쪽과 더 친밀하게 애도 그죠? 외가 쪽하고 친밀성한 관계들이 형성되고 그러니까 외삼촌 그죠? 이모 이렇게 외할머니 형성되고 친가 쪽은 오히려 멀어지는 신모계 사회 쪽으로 그러니까 아예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애들 교과서에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신모계 사회다. 이거 맞아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아주 강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이 나가서 일을 하게 된 결과 더 그 모계 쪽으로 좀 들어온 건 맞긴 맞아요. 아들이 엄마랑 더 친하잖아. 딸이 엄마랑 친하지. 그렇죠. 그것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친할머니한테 어려워서 못 가는. 예전에는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키우니까 그래도 외가는 멀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같이 맞벌이를 하면서부터는 누군가에게 이제 양육을 맡겨야 하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외가 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게 갈 수밖에 없죠. 친가 쪽에는 아빠가 자기 전통적으로 보면 애 처음 나왔을 때 외가에서 키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아예 외가에 가서 키웠죠. 아예. 보내가지고 웬만큼 클 때까지 클 외가에서 키우고 이제 커면 데려오고. 그때는 쪼르륵 나으니까는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게 나름. 우리 나이 때도 그렇잖아요. 몰라. 친가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이런 사람들보다는 맞아요. 삼촌들 친하지. 근데 그러니까 같이 사는 경우는 이제 그 대가족이었잖아요. 우리 남편 같은 경우는 대가족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고모 삼촌, 할머니 고모 삼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렵잖아요. 가까워진다 그래도 외가 쪽 외삼촌이나 뭐 이쪽은 굉장히 더 친밀한 관계고 이쪽은 격식이 조금 더 그게 맞아요.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시댁이 더 힘들고 엄마의 교육을 거의 다 받잖아요. 애들이 엄마가 여기 어려워하니까 엄마 편인 거고 결국 그게 또 결국은 그거죠. 그 뭐라 그러지 세뇌된 거죠. 보면 뭐 저희도 친가에 1년에 뭐
가봤자 그렇죠. 명절 때랑 네, 1년 두고 왔는데. 예, 있으니까 그런 거지 없으면 안 봐요. 거의 뭐 예. 처가 쪽이죠. 예, 그리고 맞아요. 제사를 안 하니까 네. 아예 안 보더라고. 다 그렇게 돼. 시댁은 그렇죠. 더 안 보지. 제사 안 하면. 그러니까 시댁에 그거 없애버리는 데는 녀석도 각자 이렇게 시간을 맞출 때 하고 모임이 이게 없어. 참 왜 그런가?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외국은 양쪽 다 안. 외국은 양쪽 다 안 보죠. 다 안 보죠. 안 보는데 그래도 땡스기빙 아니면 예, 예. 요즘 조금 크면 그냥 집 자체에서부터 독립해요. 그러니까 땡스기빙 데이에 다 스무 살 모이고 넘으면 그냥 유교문화권에서만 그런가요? 이게 유교문화권에서만? 그게 6.25 영향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죠? 그 우리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꼭 그런 건 근데 아닌데. 뭐 전통적으로 보면 예. 삼국시대도 그렇고 조선시대도 그렇고 외가에서 교육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유가 뭐 출가회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 출가 왜 이죠? 예, 또 그럴 때도 출가인이라고 그러고 또. 예. 남자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예. 애가 보통 이때 그 자식 교육이라고 하는 게 여자 교육이 아니 여자애가 아니고 남자애들 교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중심의 그 사회였던 건 맞고. 아까 외갓집이 너무 멀거나 출가회인이니까 너는 일본은 죽어서도 그런 시댁에서 예. 묻어. 뭐 그런 옛날. 조선시대 때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하긴 뭐 저도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을 때 네. 한두 번 보는 게 다거든요. 하지만 그 뭐지 정서적으로는 훨씬 더 예. 할머니보다 가깝지. 외할머니 외할머니 예, 그죠. 예. 그건 한번 연구해 볼 만한 건데 특별히 그게 그거에 대한 뭐라 그러나 딱 어떤 인사이트를 준 연구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저도 이것저것 들여다봤는데 사회 경제 구조 뭐 이런 거랑 예. 이런 게 분명히 두드러진 현상인데 아주 두드러진 현상인데 그거를 친정 엄마도 여자고 시어머니도 여자잖아. 예. 다른 거는 여기 자녀가 아들이냐 딸이냐잖아. 예. 아들이 문제인 거지. 아들이 문제인가요? 아들이 엄마랑 안 여기 친해. 다 여자네. 결혼하고 나면 그냥 마누라 편인 거야. 아 진짜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렇기도 해요. 시어머니 예. 여자잖아. 네, 아들이 엄마랑 안 친해. 예. 아들이 엄마랑 결혼해 버리면 그냥 이제 그냥 와이프 편이 돼버리는 예. 그런 게 좀 있는 것 진짜 같긴 해요. 뭐야, 그래서 진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 아들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얘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여성들이 다 잃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잃은 게 아니라. 그게 이렇게 공적으로는 남자들이 다 지배하는 것 같지만 꼭 또 그런 게 아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있어요. 남자들은 이게 뭐 남자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지배한 남자는 일부고 또 대다수는 다 그냥 그죠? 이 말 그대로 뭐라 그러냐 그 루저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죠? 수컷들 중에서는 알파 수컷. 아닌 이상은 다 루저가 돼버리니까. 대신 여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루저가 된 여성은 없어요. 여성은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걸 유리 바닥이라고 표현하나? 기본적으로 유리 바닥이 있는 거지 뭔가 밑에 더 내려갈 게 없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이제 막말로 아무리 못생기고 못한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을 임신시킬 남자를 찾는데 어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성비 때문에. 또 성비도 그렇고 여성은 어쨌든 확실히 애를 낳으니까. 남자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혼자서 뭐 어떻게 해요? 아프리카 같은 데 보면 전통사회가 무너지면서 남자들은 그냥 나무 밑에 들어가갖고 낮잠 자고 논대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사회를 지탱해주는 예, 노동 같은 것들은 전통적으로 대부분 다 여자들. 애들이 있어요. 남자들 의외로. 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전쟁. 전쟁이 맞아, 전쟁. 그러니까 지금은 그 부족 간의 전쟁 같은 게 없어지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할 게 아닌 거니까 남자들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남자라고 하는 이 남성의 특징은 전쟁인 것 같아요. 전쟁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전쟁도 전쟁의 목적은 결국 그거죠. 싸워서 이겨가지고 자기가 알파수컷이 되는 거지, 그죠? 나머지 다 죽이고.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유전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그것이 극단화되면은 남자는 오로지 유전자를 섞어주는 기능밖에 없는 그 수펄이나 수케미가 되는 거예요. 개미나 벌은 다 암컷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펄은 오로지 그냥 교미하려고 잠깐 태어났다가 며칠 동안 태어났다가 그 중에 제일 센 수컷, 제일 높이 올라간 수컷 하나만 교미하고 다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펄은 아예 태어날 때 입도 없어요. 먹을 일이 없으니까. 먹을 일이 없으니까. 입도 없어요. 교미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유전자를 섞어주는 역할만 하는 그거만 딱 남은 거죠. 다 줄이고 결국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남성의 역할은 결국
그 실컷 경쟁에서 제일 센 놈만 남고 남아서 유전자 섞어주고 여성들은 다 이걸 나눠 가지고 참 그 생물학적으로는 또 그래요. 이 앞부분도 이렇게 보면 예, 예. 시간에 한 부분 이렇게 오늘 다시 멘트를 다시 보고 그랬는데 뭐 이렇게 과학적으로 남성의 우월이라고 하는 부분을 뭐 이렇게 딱 설명해 주는 부분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남성이라고 하는 건 전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그 지배력을 그것도 일종의 그 지배력을 투사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계속 자기들이 그걸 유지해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전쟁을 계속 해야 유지되는 거지 남자는. 그 사유재산 그러니까 잉여가 생기면서 예. 그거를 잉여 생산물이. 하려고 그런 것도 있는. 그럼 그렇죠. 그것도 전쟁을 또 해야죠. 예, 전쟁을 또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뺏어서 또 지키고. 제일 많이 가져오는 행위 자체도 전쟁이거든요. 예, 그렇죠. 제일 큰. 그죠? 자기가 일하는 것보다는 뺏어오는 게 제일 편하지. 하는 것보다는 뺏는 게 제일 낫죠. 근데 근데 그걸 가져와도 그것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남겨둘 사람은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성의 주도권을 어떻게 잡는 거고, 남성은 그 가져온 사람만 살아남는 거고, 뺏긴 놈들은 다 죽는 거고, 그렇잖아요. 고대 국가나 뭐 이런 국가들 보면 계속 조금 나아지면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국가의 운영이라고 하는 거에 많은 부분이 초점이 군대를 유지하고 그 공격할 수 있는 능력 키우는 거, 또 그거에 대한 방어의 능력을 키우는 그거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남성들이 여성에 대한 어떤 주도권 이런 것들을 계속 잡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현대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도 그런 속성들이 반영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자 안에 들어있는 그 유전자적인 어떤 속성들. 전쟁 안 하고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남자들은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게 또 항상 전쟁인 거지. 그러니까 꼭 그저 총 들고 싸우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쟁 중인 거죠. 항상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는 이제 완전히 설명하는 그런 확립된 이론은 없고요. 어쨌든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로서는 명확한 답이 없다. 어쩌면 일반적인 가정들이 틀린 것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호모사피엔스 수컷들은 신체적 힘이나 공격성, 경쟁성이 특징이 아니라 사회적 기술이 우월하고 협력을 잘하는 것이 특징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게 또 한편으로 협력을 잘하기도 해요. 그게 경쟁적 협력인 거지. 수컷들의 경력은 경쟁적 협력을 해서 같이 남을 공격하는. 그럴 땐 또 잘 뭉쳐요. 이게 조폭 뭉치듯이. 의외로 여성들이 뭉치는 거랑 또 달라요. 또 그죠? 여성들은 이제 서로 그 어떤 애정적인 관계 이렇게 잘 뭉치긴 하는데 남성들은 뭉칠 때는 꼭 어떤 걸 목표가 있어요. 공격적인 뭔가 그렇죠. 만들어야죠. 그 공격성이라는 건 남자들에게만 조금 많은 강한 것 같아요. 뭐 여성도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남성들은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죠. 요즘 여자들도 되게 무서운데, 그치? 여자들도 그런 말이에요. 전반적으로 본인들을 오히려 남자애들이 좀 순해지죠. 요즘에 남자들 완전히 여자들한테 맞고 살죠. 쳐준 거 보면은 여자애들이 야 이 멍청한 남자들 때리고 살아 맨날. 그 시기가 있어요. 예, 왜냐면 좀 2차 성징이 일찍 오면서 남자들보다 한 2년 앞서가거든요. 여자들이 보기엔 남자들이 바보 어려 보이니까 이제. 딱 그게 초고부터 중학교 때까지 딱 그게 저희가 남녀공학 보내가서 중학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성들은 초등학교 2, 3학년부터 한 중학교 1학년까지 급속하게 정신적인 능력이 성장하고 그죠? 한 중학교 3학년쯤 되면 살짝 늦추어져서 그 시기가 되면 남자애들이 급속 그 이유는 이제 남자들이 이제 이제 다른. 그러니까 20살 때 좀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뭔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제 알 수는 없어요. 정말 이거는 뭐 아주 알 수 없는 주제긴 한데 뭐 재밌는 주제기도 해요. 근데 의외로 이렇게 쌈박한 뭔가 이론이 없더라고요. 의외로 다양한 이론들은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다면 지난 세기를 거치면서 젠더의 역할은 커다란 혁명을 겪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오늘날 점점 더 많은 사회가 남녀에게 동등한 법적 지위와 정치적 권리,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젠더와 성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완전히 다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젠더의 격차는 아직도 상당하지만 변화는 굉장한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20세기 초만 해도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생각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언어도단으로 받아들여졌다. 여성이 내각의 장관이 된다거나 연방 대법원 판사로 임명될 수 있다는 생각은 그냥 웃긴 소리로 들렸다. 한편 동성애는 극도로 금기시되는 주제라 공개적으로 논하는 것조차 불가능했다. 21세기 초에 이제 100년 딱 지난 후에는 여성의 참상권은 당연한 것을 받아들여진다. 여성 강요는 논평거리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에 미국 연방대법관 5명은 그중 3은 여성이었는데 동성결혼 법제화를 선호하는 판결을 내렸다. 남성 대법관 4명의 반대를 다수결로 누른 결과였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극적인 변화들 때문에 젠더 역사가 겉으로 혼란스러운 것이다. 만일 오늘날 분명하게 밝혀지고 있듯이 가부장제가 생물학적 사실보다 근거 없는 신화들의 기반을 둔 것이라면 이 제도가 이토록 보편적이고 안정된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뭐 거의 모든 사회가 가부장적으로 보이고 또 그것이 꽤 유지되고 있는데, 야, 이게 도대체 그 이유는 뭐냐? 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지만 뭐 다양한 이론들이 있고요. 뭐 재밌는 연구들이 좀 더 나왔으면 하는데요. 근데 이게 참 이 남성 여성 관계는 너무나 복잡해요. 네, 너무 복잡합니다. 사실 이게 아주 복잡해요. 우리 성의 출현부터 생물학적으로는 그것이 왜 성이 나누는지도 사실 의문이고 뭐 모든 게 얽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유발 하라리가 뭐 이제 뒷부분에는 뭐 남성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좀 많이 차지했는데요. 어쨌든 이 전체 큰 이 챕터 얘기는 그거잖아요. 역사의 정의는 없다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역사가 쭉 진행되고 근데 그게 핵심적인 얘기였죠. 그죠?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구성되는데, 그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 정리해 놨습니다. 그죠? 상상의 질서. 이게 딱 요 얘기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상상의 질서들이, 팩션들이 출현해서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력망, 그죠? 그 150명, 덤바의 수를 넘어선 수천 명, 뭐 수만 명의 협력망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러나 그러한 상상의 질서 중에서 그 협력망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개인들에게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없었다. 그런데 그게 이게 사실 포인트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역사의 정의는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개인들한테. 정의라는 게 그 각자 자신의 몫을 자신이 가지는 건데 그 몫을 다 돌려준, 공정하게 돌려준 그런 건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그래서 자유, 평등, 인권이라는 이것도 하나의 픽션으로서 역시 모든 개인들한테 중립적이고 공정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자유평등 인권을 외치지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적인 지금 그 메시지가 이 사람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이제 남성 여성과 관련된 픽션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뭐가 픽션이고 뭐가 생물학적인 사실이고 그게 너무나 어렵다라는 그 정도 얘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서 네. 가장 밑바닥 그걸 이루는 부분이 남성 여성의 그 차이잖아요. 그것도 있죠. 그죠? 상상의 질서에는 항상,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에는, 그죠? 그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뉜다. 근데 물론 그게 이제 그때부터는 젠더 개념인 거죠. 그죠? 상상의 질서니까. 그러니까 남성, 여성 나뉘고, 옛날 함무라비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 이제 귀족, 평민, 노예가 나뉘는 거고, 그죠? 오늘날에는 그냥 남성, 여성. 근데 이제 오늘날에도 어떤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뭐라 그러나, 그죠? 소박하게 얘기해서 남녀 평등을 얘기하는데, 그죠? 양성 평등을 얘기하는, 그것도 어떤 상상의 질서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양성 평등을 얘기하는 상상의 질서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성한테 공정하지 않은 것도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그죠? 그러니까 젊은 남자들 막 죽겠다고 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에게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거는 없다. 그러면서 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어떤 여성들한테도 완전히 공정한 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남성들한테도 공정한 것도 아닌,
그죠? 그런데 과연 그 남성과 여성이라는 게 뭐냐? 정말 영원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요. 근데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예요. 남성, 여성. 아직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이 성이 왜 나뉘었는지 그 귀결이 무엇인지 정말 알 수 없는. 비방 위에 세워져 있는 모든 상상의 질서라고 하는 게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제일 아래 기단에 쉽지 않은 거죠. 저 질서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이제 우리가 뭐 이제 종교 얘기도 나오고 국가 얘기도 나올 텐데 거기도 항상 그러한 상상의 질서에는 이 남성 여성 구분들이 있거든요. 그 젠더 구분이. 예. 절대적이라고 생각했던 국가나 민족도 이제는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인종도 뭐 혼혈이 될 수 있고. 근데 제일 마지막으로 남은 바뀔 수 없는 게 남성 여성이었는데 이제는 그 성도 뭐 트랜스도 있고 그것조차도 이제 너무 상대적으로 변하니까 진짜 절대적인 게 없이 그 옛날 헬레니즘 때 콘테지에서 냉소주의식으로 막 그런 쪽으로 가고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그렇기도 한데 그러나 분명한 생물학적인 사실은 있어요. 여성이 없으면은 유전자를 남길 수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거는. 영화에 예. 뭐야 남자가 임신하는 거 뭐 예. 완전히 바뀌는 예. 지금 상상 김키리아 말고 그 코미나트에 나오는 그 사람이 약간 코미디 배우였던 그런 식으로 여튼 뭐 불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여자가 이제는 뭐 인간 시험관 뭐 이런 그렇지, 것도 있고 그렇게 정말 해서 이렇게 유전공학적으로 막 이렇게 되기도 하잖아. 그 자궁 여성들도 자궁에 임신이 되잖아요. 되거든요. 남자는 자궁이 없으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한 개가 만들 수 있는 조직에 이제 성공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영화에서 근데 모르지 이제 미래에는 의학기술이 그러니까 어떻게 미래에는 정말 이렇게 알 같은 데서 배양해가지고 키울 수 있어. 미래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인공자궁이죠. 자궁에서 인공배양. 맞아. 그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 데리고 이런 거 다 인공자궁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인공자궁이죠. 인공자궁. 성공하게 나오는 거. 언제까지 인공 수정도 마찬가지잖아. 사실은 그렇죠. 신세계에 나오는 맞아. 그런 문제 보면 그냥 배양을 하잖아요. 체외 배양이죠. 체외 배양. 상상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여기까지만이지만 앞으로 의학기술이라든지 어떤 게 발달되면 더 뛰어넘는 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 관념이 맞지. 네, 그러니까 여자만 임신하는 게 아니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페미니즘 중에서 페미니스트 중에서 좀 그 극단적인 과학 철학 계열의 그런 페미니스트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진정한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려면은 그게 이제 그 아예 인공 자궁, 그죠? 여성이 그거로부터 못 낳겠어. 못 낳거나 여성이 이제 애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여성이 그 낳지 않도록 아예 않도록 인공 자궁으로 하고 남성도 마찬가지로 뭐 특별히 그게 아니라 그냥 정자는 그냥 제공하는 거로만 하고 그래야 이제 진정한 근데 이제 뭐 본능이라고 하는 유전자에 있는 그 모성이라는 게 희박해지는 게 모성도 그러니까 그 모성이 이제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 모성이라는 게 사회에서 주입시킨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거는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눈물 날 때 있잖아. 근데 아들은 다른 사람도 똑같아. 있어. 이거 왜냐면 남자들도 구성도 있지, 구성도 있지. 남자들도 그러니까 와이프가 임신하면 입덧 같이 하고 구성만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사람도 구성도 있고. 있다. 근데 이 사람 근데 모성 구성이 아니라 그냥 공감 그냥 능력에 그냥 뭐 자녀에 대한 그냥 자기 핏줄에 대한 그냥 그런 거죠. 본능적인 애정. 그게 꼭 부성 우성으로 나뉘는 게 맞나 싶은 생각. 그렇네요. 사람마다 달라요. 무성이 좀 모자란 사람도 있고, 그렇지. 그러니까 상대적인 구성이 매우 뛰어난 사람도 있고. 정도의 차이인데 그게 없지는 않죠. 없는 진짜 사람.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문화적 세뇌일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저는 사회화라고 생각해요. 사회화긴 한데 근데 그건 이제 유전적으로 말하면은 경쟁 시스템이 되는 거죠. 유전적으로 그 모성애가 큰 성향을 가진 유전자를 가진 그 유전자가 살아남을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어 온 거예요. 결국에 경쟁을 해서. 그렇게 경쟁을 해서. 해석하면 그렇게 남겨야 하겠지만. 되는 그리고 이제 뭐 유전적인 선택을 받는 거 이런 거는 20세기 들어오면서 좀 의미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전 같으면 도태되어서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들이
지금은 보호를 받아서 다 같이 맞아요. 하게 되는 요즘은 거니까 맞아요. 그렇죠. 예, 예. 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유발하라의 맨 마지막 이제 얘기가 결국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연 선택이 아니라 이제 지적 설계, 그죠? 우리 인간이 이제 설계 의도한 대로 가는 거니까 그런 게 과연 이제 저걸 표현들은 이제 다시 인간들이 가외탑을 짓고 있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대학 다닐 때 후배 하나가 진짜 그 당시 생각으로는 걔는 후배였어요. 걔는 자기는 자기가 엄마와 아빠의 유전자가 자기의 그러니까 되게 화목한 집이었는데 나는 유일무이한 되게 특별한 존재인데 누군가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는 게 너무 소름 끼치기 싫고 혐오스럽기 때문에 자기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자기는 비혼해 극인데 그게 걔를 만난 게 제가 대학생 때니까 한 20년 전이잖아요. 30년 전이지. 내 후배니까.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또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대학교 후배 한 25년 전 오케이 오케이. 초등학교 애들은 1년 갖고 싸우고. 근데 어쨌든 되게 그때 쇼킹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 약간 생각을 급진적인 좀 그렇다. 오히려 생각을 가진 아이다. 거꾸로 생각하네. 유전자를 많이 남겨야지. 되게 그냥 독립된 개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자기가 유전자를 남긴다 그래서 그게 자기 유전자가 되는 게 아닌데 그것도 모르네. 한 반은 그건 과학을 못 배워서 과학을 못 배워서 절대 그렇게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아마 그분 안에 쌓여 있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옆에서 보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고민했겠죠. 자기 정체성, 나만의 유일성, 유일함, 고유함 그거에 대한 고민이 있었겠죠. 부정적인 게 많았나? 뭔가 고유한 존재라고 존중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못했기 때문에 그런 나는 나만의 어떤 고유한 존재라고 존중받지 못해서 그런 생각을까지 나갈 수도 있었겠죠. 또 자기 스스로 상상의 픽션을 만들어낸 거죠. 상상해지고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거죠. 근데 남들한테 설득적이지는 않네요, 그죠? 그러니까 설득적이면 이제 벗어 나가는 거고 이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0 이제 두 개 또 끝났네, 두 개가. 지금 얘기한 게 이제 농경의 시작에 대한 얘기를 쭉 한 거예요. 농업혁명에 대한 얘기해서 대규모 사회가 형성된. 그래서 그 형성된 원리는 상상의 질서다. 그죠? 지금 앞에 쓰는 것처럼 결국은 상상의 질서고 그것은 그 공정한 건 아니다. 그죠? 가치론적인 평가까지 한 겁니다, 지금. 이건 하라리가요. 이런 관점들이 사람을 참 힘빠지게 만드는 관점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공중에 붕 띄워놓는 밑에 이렇게 다른 것을 끼얹는 그런 하지만 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데 저걸 이렇게 그러니까 글이나 입으로 내뱉지 않는. 그리고 뭐 의식적으로 인지하는 거지. 이걸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있지는 않잖아. 이렇게 글로 그런 걸 옮겨내는 것도 대단한 그렇죠. 그게는요 알고 있지만. 자, 그래서 말도 절대적으로 맞는 맞는 건 것도 아니지. 아니잖아. 이것도 주관적인. 생각을 해보면 되는 알고 거죠. 있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풀어내는 나는 이런 게 되게 대단하다고 생각해. 한번 문제로 떠올려서 생각해보면 이거 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야 저도 한 번쯤 네. 이런 관점으로 생각해보는 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3부로 가시겠습니다. 드디어 3부 인류의 통합. 그죠? 제목이 인류의 통합이에요. 인류의 통합. 그래서 이게 이제 3부 전체고, 그다음에 4부는 이제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과학혁명 얘기가 제일 많아요, 많기는. 4부는 과학혁명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3부는 어떤 의미에서 이제 농경이 시작되고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사이의 단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역사적으로요. 그죠? 과학혁명이 지금 대략 500년 전. 그러니까 그거는 외워두시면 됩니다. 그 코페르니쿠스 그러니까 그 1543년에 외우기 쉽죠. 1543. 그죠? 1543 외우기 쉽죠. 그죠? 코페르니쿠스 1543. 1543 외우고 코페르니쿠스를 못 외워. 1543이 뭐였지?
1543. 뭐 있었는데. 1543 코페르니쿠스. 그래서 딱 500년 대충 500년 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과학혁명이 500년 그 뒤 얘기고 고 이제 농경 시작 이후의 이제 인류의 통합. 그럼 이제 농경이 시작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커다란 방향이 이제 전체적으로 통합돼 갔다는 거예요. 그죠? 처음에 150명 단위를 넘어서 수천 수만 명으로 통합됐다가 그다음에 여러 부족 국가로 갈렸다가 또 그것도 더 통합되고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게 돈하고 제국하고 종교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돈과 제국과 종교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죠. 자, 그래서 234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역사의 화살 제 9장이죠. 역사의 화살. 경제하고 정치하고 종교 어떤 거죠? 예. 역사의 화살. 그래서 농업혁명 이래 이제 바로 딱 첫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는 점점 더 규모가 크고 복잡해졌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 사회 질서를 지탱하는 상상의 건축물 역시 더욱 정교해졌다. 신화와 허구는 사람들을 거의 출생 직후부터 길들여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특정한 기준에 맞게 처신하며 특정한 것을 원하고 특정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으로써 이제 뭐 아예 수백만 명이죠, 그죠? 뭐 수만 명, 수천 명이 아니라 수백만 명이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게 해주는 인공적 본능을 창조했다. 이런 인공적 본능의 네트워크가 바로 문화다, 그죠?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자체가 뭡니까? 또 다른 유전자. 그죠? 그걸 뭐라 그래? 리처드 도킨스가 밈이라 하죠? 밈. 들어보시죠? 그죠? 그죠? 밈. 그죠? 밈식으로 해서 아예 밈 자체가 자기가 이제 마치 자기 보존적인 그죠? 문화가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계승돼서 내려온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20세기 전반의 학자들은 모든 문화가 완전하고 조화로우며 언제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그 불변의 본질을 지니도록 가르쳤다. 요게 이제 문화 상대주의자들의 얘기예요. 20세기 전반이라는 게 문화 상대주의, 프란츠 보아즈부터 시작된 그 문화 상대주의 계열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든 그 자체로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완전하다, 그 자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시맨의 문화, 그 자체로는 어쨌든 나름 세계관이 있고, 그죠? 조화로운, 자연과 조화로운 속에서 어떤 생존과 번식하는 다 그런 시스템이 그 내에 갖춰져 있다. 이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간 집단들은 독자적인 세계관과 사회적, 법적, 정치적 처리 방식의 체계를 지녔으며 이것들은 태양주의를 도는 행성처럼 순조롭게 운영된다고 했다. 이런 견해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이 없는 상태로 남겨진 문화는 변하지 않았다. 늘 같은 속도로 같은 방향으로 나아갈 뿐이었다. 변화는 외부에서 가해진 힘이 있을 때에만 생겨날 수 있었다. 그래서 인류학자, 역사학자, 정치가들은 이게 또 오타가 나네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정치가들은 그죠? 마치 사모아나 태즈메니아 사람들이 태고 쪽부터 동일한 신념과 규범과 가치관을 지니고 살았던 것처럼 사모아 문화니 이 사모아가 남태평양에 있는 섬이잖아요, 그죠? 사모아 섬. 사모아 이거는. 예. 그다음에 태즈메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아래쪽에 있는 섬이죠. 태즈메니아, 그죠? 이거 지금 어디 갔어? 다음 파일로 넘어가서 아이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앞에 거를 좀 조금 몇 가지 더 정리하고 파일을 올려야 되는데 정리된 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문화 상대적 관점이에요. 지금 요게 나온 게 좀 요게 그죠? 그러니까 20세기 초에서 초중반에 이제 아주 전성기였죠. 중반 후반까지도. 그래서 요거로부터 이어지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즌 2입니다. 그것도 이제 저는 시즌 2라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1990년, 80년대, 90년대 때 시즌 2고,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 전에 또 있었어요. 200년 전에. 그게 낭만주의예요. 그게 또. 포스트 모더니즘 시즌 1. 시즌 1. 그 다음에 이건 시즌 2. 어쨌든 요게 그걸로 이어지는 거죠. 포스트 모더니즘. 어쨌든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 그러니까 하나의 문화라는 것은 그 자체로 완결된 거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그죠? 완결돼서 어떤 전체적인, 홀리스틱, 그죠? 전체로 완결된 시스템이다. 따라서 비서구 문화에 대해 서구 문화의 특정한 요소, 그러니까 과학이나 기술이나 예술적 사고 그것만 딱 이식하는 것은 이제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겠죠, 그죠? 그죠? 그 자체로 완결된 거니까 하나만 바꿔낄 수 없는 거예요. 바꿔끼면 다른 것도 다 바뀐다는 거죠. 그죠? 이제 요게 이제 그런 얘기예요. 요게 지금 요게. 그러니까 사모아 문화는 태고 쪽부터 다 그러한 문화적 틀 내에서 계속 살아왔다. 그죠?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외부 충격이 없는 한 그러한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이었습니다. 요게요. 저 20세기 초에서 20세기 중반까지 있었던.
자, 계속 235페이지. 옆에서 뭐가 없으면 스스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거죠. 완결이 이미 그리고 그런 식으로 완성됐다는 거잖아요. 문화를 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사대주의적인 관점인데 그 신문화를 여기 심으려면 이걸 다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빼내고 이거는 바뀌지 않는다는. 아니, 그러니까 근데 과학이 사상이랑 같이 가는 거는 맞지 않나요? 과학만 바뀔 수는 없잖아요. 뭐 중국 뭐 이렇게 그런 뭐 경제 체제는 이렇게 두고 근데 정치 그게 체제는 이렇게 두고 예, 예. 그거는 안 되잖아요. 여기 다 전체를 다 바뀌어야지. 바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상대적 관점은 이게 약간 사대주의적인 관점 아니에요? 사대주의? 이런 겁니다. 사대주의? 저 당시에 제일 유행했던 그게 뭐냐면 그 오지를 탐험에 들어가고 탐험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원시적인 문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부족들을 이렇게 쭉 찾아다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그런 문화 자체가 외부의 그 접촉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얘들은 자기들의 어떤 문화적 틀을 계속 그대로 유지해 온 거다. 그런 사고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전에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해서 지배하고 뭐 이런 사유들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것 자체를 인정하는 생각들. 저 문화 자체도 여기 말하듯이 그 완비된 그 체계를 갖고 있다. 그 체계 나름대로도 뭐 동등한 어떤 그냥 지금 상태만을 본 그런 거죠. 동등한 시간적인 같은 그걸 올려놓는 거죠. 서구 문화라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발전해 있지만 이 뭐 뭐라고 해야 그 되나 시점에서 아메리카 했을 때. 그 뭐 원시 부족들 이런 부족들도 그 나름대로의 체제를 갖고 있다. 그 이전 서구적 어떤 사고보다는 훨씬 더 순화된 그런 사회죠. 그렇죠. 어쨌든 그거는 상대 이게 상대주의인 거예요. 상대주의. 그 상대적으로 따라서 그러니까 서구 문화의 특정한 요소들만 이식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지금 아니잖아. 이제 그 얘기가 나오죠. 이제 나오죠. 설명은 안 예,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 상당히 아이디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다른 문화는 그 자체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 서구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그죠? 그다음에 문화의 위계 서열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돌도끼가 쇠도끼보다 잘 만든 게 아니다. 그냥 재료가 다를 뿐이다. 그죠? 새도끼가 돌도끼. 그 쇠도끼 얻어들고 그거 말까? 그죠? 쇠도끼 얻어들고 잘 만든. 그러니까 그 걔들은 그냥 돌도끼는 그 어떤 문화 체계 내에서 그 잘 쓰고 사는 거지 연결된 거지. 그게 꼭 열등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문화 상대주의. 제국주의 문화나 그런 일방적인 문화에 대한 반성의 일환으로 나온 사유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꾸 문화를 위계 질서를 세우고 하는 데서 반대로 나온 거니까. 반대파트로 나왔다는 거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20세기 전반에 그런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 나왔어요. 서구의 그 제국주의적 침략. 그래서 자꾸 가가지고 니들 돌도끼가 쇠도끼로 바꿔줄게. 그게 안 된다. 그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문제가 생기는 건 뭐 당연하겠죠. 저 말이 뭐 당연히 맞지도 않는데 저게 맞다 그러면은 뭐 모든 걸 다 정당화해야 되는 그죠? 모든 것이 정당한. 그러니까 문화적인 어떤 것은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재한다. 그죠? 따라서 정당하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지난번에 나왔던 뭐, 식인 문화도 정당화되는 거고, 뭐, 순장도 정당화되는 거고, 다, 그죠? 모든 게 정당화되는 거죠. 그런 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 그거라기보다는 다른 거니까요. 그래서 가시겠습니다. 235페이지 계속. 그래서 오늘날 문화를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진실은 그 반대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모든 문화는 나름의 전형적인 신념, 규범,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이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환경의 변화나 이웃 문화의 접촉에 반응해 스스로 모습을 끊임없이 바꾼다. 스스로의 내부적 역동성의 변화를 겪기도 한다. 그래서 안정된 생태계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존재하는 문화조차 변화를 피할 수 없다. 그죠? 뭐 모든 건 변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내적인 그 모순이든 외적인 충격이든. 그래서 모순이 없는 물리 법칙과는 달리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는 내적 모순을 지닌다. 이게 또 중요한 얘기예요. 요 마지막 요 문장.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모든 질서라는 게 상상의 그 픽션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픽션, 그죠? 그러니까 이 픽션은 내적 모순을 지닌다는 거예요. 내적 모순. 모순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게 그죠? P and 그죠? not P 이거를 and로 동시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P를 주장함과 동시에 not P다.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거든요. 그죠? 모순입니다. 모순 컨트러딕션이 이제 라틴어로 자기 자신과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했냐? 했어. 했다고? 아니? 이게 미친. 그러니까 이 모순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이거 합리성의 최소 기준이기도 해요. 어떤 사람이 미쳤냐 안 미쳤냐 평가할 때 이 모순을 저지르면 미친 거지 이게. 그죠? 했다 안 했다. 그러니까 그 했다가 오락가락 한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락가락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피와 나피를 왔다 갔다 하면 뭐 동시에 뭐 했다고? 했어. 그래 했다 그랬어? 아니? 그래서 모순이 상당히 중요한 단순하지만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기 지금 이 챕터에서는 특히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겠지만은요. 모순이라는 개념. 양쪽 올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인간이 만든 상상의 질서는 다 내적인 모순이 있다. 요게 이제 사실 포인트예요. 지금 여기서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요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 글을 읽을 때 그냥 읽으실 때 아마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은 쭉 읽고 그냥 휙 넘어가겠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 문장이 지금. 그러니까 문화는 이런 모순을 중재하려고, 그러니까 중재한다는 게 모순을 해결한다는 거죠. 그죠? 중재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며 이런 과정이 변화에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떠한 픽션이든 여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완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도 픽션에 의해서 지배받는 거니까 문화라고 했을 때 아무리 그 원시 문화라고 하더라도 픽션 내에는 반드시 모순적인 요소가 있고 그러면 그 모순적인 요소 때문에 결국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필연적으로 내적으로도 내적 모순 때문에 아주 결국은 상대주의라서 그런 거죠. 너도 옳고 너도 옳은데 양립할 수 아니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거 그건 아니고요. 상대주의자서 그런 건 아니고 요거는 개체들이 다 다른 개체가 집단을 이루고 있으니까 내적 모순이 있는 거예요. 뭐 그 기원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 픽션 자체가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픽션이. 예. 상상이니까. 네, 상상. 자체가 픽션이야. 픽션이 허구니까. 그때도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픽션은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은 완전히 정합적으로 맞추는 게 어려워요.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엔 이것이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그죠? 이거 사실 그런 큰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당장 쉽게 말해서 우리가 모순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그 미국 독립선언 모든 인간은 뭐 평등하다는데 이 흑인은 아니잖아. 그게 바로 모순이죠, 먼저. 그죠? 흑인은 인간이 아니냐? 인간이긴 인간이지. 그럼 바로 모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상상에 있어서 다 그 모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당장 그런 얘기 아까도 말했지만 남녀 양성 평등 하다고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모순이 부딪혀요. 야 그러면 남자는 다 죽으라는 거냐, 뭐 여자는 뭐 다 죽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야. 막 말을 그래서 왜냐면 픽션이니까 지어낸 이야기니까 이어가다 보면은 이게 그 모든 그 픽션 상상에서는 내적 모순을 지니고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사실 우리는 또 그걸 중재하려고 하거든요. 그죠? 정치가들은 이렇게 말을 두루뭉실하게 하죠. 누구요? 정치가들. 정치가들은 누가 들어도 맞게 얘기를 해야 돼. 자기들이 잘 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몰라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모순을 중재하려고 하다 보니까 흑인한테도 이제 투표권을 주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순이 좀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여성한테도 주고 여성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 모순을 해결해 나가보다 보면은 당연히 문화가 변화하는 거죠. 물론 픽션도 또 변화하겠지만 하지만 픽션도 변화하면서 또 새로운 모순이 나오겠죠. 이게 지금 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게 역동적으로 변해 간다. 그게 아주 중요한 문화의 원동력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이게. 이 모순과 모순에 대한 해결. 모순과 모순에 대한 해결. 요거 큰 틀 내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요 얘기가요. 나름 재밌어요, 이거 역동적이고. 자, 그래서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었다가 좀만 더 하고 마무리합시다. 빨리 치킨을 시켜. 지금 주문이 될래나? 지금은 아닌데. 몇 시에 갖다 주세요. 아니야. 안 제가 오는 픽업한다고. 그죠. 그죠. 배달 이런 것도 안 되겠죠. 길에 가져간다. 오늘은 좀 빨리 끝내야 되겠죠. 그래도 가서 또 아이들 또 저기 또 남자들 시중들은 남자들이 경쟁적인 걸 좋아해서 축구 이런 것도. 자, 오늘 뭐 부지런히 해서 빨리 한 9시쯤 끝내죠? 예? 네, 그죠? 9시쯤 끝내야 되겠죠? 9시 네. 넘기면 좀 그렇죠. 선생님도 가서 보셔야 되니까. 아까 금요일 경기는 좀 사실 안 봐도 이렇게 하이라이트만 봐도 되는데 오늘은 중요한 게 자, 그러면은요, 이제 계속 보십시다. 이제 얘가 나오는데요. 236페이지 맨 위에, 그죠?
그래서 이제 모든 문화는 내적, 모든 질서는 내적 모순을 지닌다. 이게 있고, 맨 위에 예컨대 그죠? 중세 유럽의 귀족들은 기독교와 기사도를 다 믿었다. 이제 원래는 아무것도 안 믿었죠. 이거 원래는 그죠? 귀족들은 그냥 그 뭐 폭력 집단이죠, 사실은 그죠? 폭력 집단 뭐 이제 조직 폭력배들인데 원래 조직 폭력배들인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그 결합해서 기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사실 기사도라는 게 이게 참 모호합니다. 앞에 저희가 써놨지만 이게 뭐 실체가 없어요, 사실은. 실체가 없고, 우리 돈키호테 생각하면 뭐, 생각이 나는데, 그죠? 돈키호테가 뭐 기사도 정신 발휘해서 뭐, 귀부인을 위해서 뭐 풍차에 돌진하고 어쩌고 하는데, 사실은 뭐 명문화된 건 없어요. 없는데 이제 후대 사가들이 오히려 후대 특히 낭만주의자들 19세기 낭만주의자들 이걸 막 이 낭만적이라는 게 뭔가 낭만적이라는 그거를 씌워서 많이 유포해서 이제 오늘은 알려진 거죠. 사실은 뭐 특별한 실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엄청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오늘날에도. 심지어 애들이 하는 게임도 다 중세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니지니 뭐니 이거. 그것도 아주 재밌는 주제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마지막엔 꼭 칼 들고 싸우고 몬스터 썰고 있고 막 몬스터 썰고 마법 쓰고 이게 다 중세적이에요, 중세적. 그게 낭만적이어서 그런 건데요. 근데 낭만성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호흡 사피엔스가 타고난 낭만주의자예요. 우리 수업에서 이제 그 얘기는 많이 안 드렸지만요. 조금 이제 드렸잖아요. 우리 그 자체가. 그래서 그게 좋아하는데 어쨌든 거기는 기사도가 나오죠. 그래서 기사에 요구된 덕목은 뭐 충성, 그죠? 그 자신의 군주에 대한 뭐 충성, 그다음에 독실한 신앙, 겸허, 용맹, 사랑, 관용. 그러니까 항복을 하면 죽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죽이지 않고 부녀자와 약자 보호, 그죠?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오로지 무사들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사회 체계는 사실 끝없는 무력 충돌이거든요. 오늘 뭐 일어나서 죽고 내일 뭐 배신 때리고 뭐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사실 엄청 불안정. 이런 불안정한 상태는 얘들도 좀 싫어한다는 거. 이게 이제 자기들도 자연 법칙이에요. 그죠? 왜 자연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매하고 비둘기가 있으면은 그럼 매가 다 비둘기 잡아먹고 나중에는 매만 남는 거냐? 그렇지 않죠. 이게 또 그죠? 매가 또 비둘기가 되고 비둘기가 또 매가 되면서 적절한 그 세력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좀 타협 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러면 너무 자기들도 피곤하니까 조금보다 안정된 상태로 이행시키는 과정에서 항상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진짜 쉬운 예가 그런 거예요. 그 화랑도의 세소고개. 아직 화랑도는 자기들끼리 연합해서 다른 집단 가서 죽이는데 설정하지 말래. 세소고개에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그게 모순이에요, 또. 모순인데, 나름 또 그런 게 있는 거야. 왜냐면 마음대로 막 가서 죽이고 사륙하고 나면은 그 땅에서 우리가 취할 게 없잖아요, 또. 그죠? 그러니까. 치과 예외라고 생각하면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모순은 모순이죠. 논리적으로는 모순은 모순이죠. 그때 자기들이 알아서 적용할 뿐인 거죠. 그죠? 어떨 땐 이거, 어떨 땐 저거. 사실 지들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소고개도 그런 거예요. 세소고개라고 우리 화랑도의 세소고개도 뭐 화랑 집단은 사실은 무사들의 집단인데 따지면은 그죠? 근데 거기에서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가는 그런 게 나온 것이고 또 일본도 마찬가지로 일본 무사도라 그러잖아요. 왜 무사? 일본들 무사도 정신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그 정글 상태로 가는 거를 방지하는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은 그래서 이렇게. 타협인 거죠. 예? 예. 타협. 그래서 일종의 타협되는 거죠. 일종의 타협인 거죠. 권력을 위임하는 거죠. 위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타협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편으로는 자기가 최악의 상태로 가는 거를 막는 보험이기도 하죠. 자기가 지금 강자라고 하더라도 한순간에 나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대신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준다. 그런 이제 나름 하면서 그죠? 조금씩 생겨나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내용은 다 기독교에서부터 온 겁니다. 기독교가 이제 수용되면서 그죠? 이 야만인 무식한 기사들한테 무력 집단한테 기독교가 수용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생겨난 거죠. 근데 그것이 자기들한테 유리하긴 유리하거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고서 항복했으니까 그래 살려줄게 하면 또 이 살아난 놈도 그거에 의해서 그냥 대신 뭐 그저 노동을 해주고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는 역사적으로 반복된다. 꼭 이 중세 기사도뿐만 아니라. 근데 어쨌든 중세 기사도가 워낙 이후에 낭만주의자들이 이거를 많이 미화시켜 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둘 다 믿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귀족은 아침에는 교회에 가서 성직자가 성인들의 삶에 대해
들었다. 성직자는 말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부와 유욕과 명예는 위험한 유혹이다. 너는 유혹에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발자국을 따라야 한다. 그분처럼 온유하며 폭력과 방종을 피하라. 만일 공격을 받으면 다른 쭈뺨을 내밀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에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멘 하고 그래서 온유하고 수심 어린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귀족은 가장 좋은 비단 옷으로 갈아입고 영주의 성에서 열리는 이제 밤에는 그죠? 밤에는 연회에 참석하러 간다. 기사가 그죠? 가는 겁니다. 그 와인이 물처럼 흐르고 음유시인은 원탁의 기사 랜슬롯과 그의 애인이자 아트 왕의 부인인 기네뷰의 얘기를 노래한다. 요거는 그 원탁의 기사 얘기는 대충 아시죠? 대충들 아세요? 이 랜슬롯이 누굽니까? 랜슬롯이 그 아더 왕의 원탁의 기사 중에서 가장 싸움을 잘하는 무력이 센 기사입니다. 아더 왕도 무력으로는 이기지 못하는 가장 무력이 센 기사인데 이제 가장 잘생긴 그런 거로 나와요. 그래서 이게 아더 왕의 부인인 기네비어와 이렇게 그 뭐냐면 그 뭐라 그러냐 썸이 있었구나. 불륜을 저질러요. 불륜을 저질러가지고 이제 다시 또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래서 아더 왕이 통일했던 게 아더 왕이 그 엑스칼리버를 뽑아가지고 원탁의 기사들이 다 그 충성을 맹세하고. 그러니까 원탁도 그거예요. 원탁이라는 게 그 평등하다는 거예요. 평등함을 상징하는 그 나이트 오브 라운드 테이블 그죠? 평등하다는 걸 상징해서 기사들한테 그 평등성을 보장하고 해서 원탁에서 12명이 모여서 이제 평화를 가져왔는데 근데 랜스롯이 이제 이렇게 되는 바람에 그 불륜을 저질러 가지고 그 평화가 깨지고 또 그 뒤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손님들은 추잡한 농담과 유혈이 낭자한 전쟁애를 나눈다. 사실 그렇지 뭐 기사들이 하는 게 뭐 이야기가 맨날 다 옛날에 다 누구 죽였다 뭐 어땠다 어떤 전쟁에 참여했다 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영주들은 선언한다. 수치스럽게 사느니 죽는 게 낫다. 너의 명예를 의심하는 자가 있다면 그 수치는 피로써만 씻을 수 있다. 그죠. 기사들은 이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희 저기 내 앞에서 도망치고 그들의 아름다운 딸들이 내 발 아래에서 떨고 있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좋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어떤 명예 또는 어떤 그죠.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무력 집단의 그 힘으로 얻는 뭐 그런 그죠. 부와 유격과 명예, 요거. 그리고 딱 위에서는, 교회에서는 부와 유격과 명예를 추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통해서 명예를 우선시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독교와 기사도가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근데 이게, 이 이야기가, 이게 옛날 성문종합영화에 나와요. 성문종합영화에 제가 예전에 그거 알겠나요? 성문종합영화 무슨 독해 뭐가 나오냐면은 기사가 아침에 그죠 그 교회 가서 뭐 해서 뭐 이쪽 뺨 돌리면은 뭐 이게 나와요 이거 발병 내밀어라 그러고 그래서 탁 교회 앞을 탁 나왔는데 누군가 그 허름한 인간이 내 앞에다 침을 딱 뱉고 지나가 그래서 결투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얘기는 나와요. 어디가 그 성문종합영화에 어디 나와요? 예. 아, 분만 공부해서. 그 버전에 따라서 예문들도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예문도 바뀌어 있어요. 전 좀 더 옛날 건데 어쨌든 그랬나? 그럴 수도 있어요. 예문이 바뀌니까 예문도 조금씩 바뀌니까 어쨌든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그것도 모순적이라는 거지. 기사가 아멘 하고서 이쪽 뺨 돌리 원수도 사랑하라 해놓고서 나오자마자 누가 침 딱 뱉고 지나가니까 결투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모순은 결코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유럽의 귀족, 성직자, 평민이 그것을 붙잡고 씨름하는 동안 문화는 변화했다. 모순을 해결하려고 하는 동안, 그죠? 뭐 쉬운 말로 평민들도 그거예요. 평민들도 우리도 인간인데 왜 안 해주느냐? 뭐 그것도 사실 모순의 해소라는 거죠. 십자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였다. 그러니까 십자군은 십자군은 기사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사 집단이 기독교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뭉친 시도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십자군 전쟁에서 기사들은 자신의 군사적 역량과 종교적 헌신을 단칼에 보여줄 수 있었다. 똑같은 모순이 성당 기사단과 간호 기사단을 낳았는데 이들은 기독교와 기사도의 이상을 더욱더 단단히 결합시키려 한 조직들이었다.
이게 참 웃긴 거죠. 간호기사단이라는 게 그게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싸우는데 다친 다음에 간호해 주는 거니까 아예 싸움하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뭐 그런 겁니다. 뭐 성당 기사단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가시면 237페이지 맨 위에 아스왕 이야기나 성비 이야기 같은 그 중세 예술과 문학의 많은 부분도 이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성비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스왕이 이제 그래가지고 그 랜슬롯하고 기네비유하고 그 바람 펴서 도망가고 그래서 그 기사들끼리 반목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게다가 자기의 그 딸이 또 자기와 또 무슨 그 관계를 맺어서 저 아더가 또 이게 어떤 또 아들을 낳았는데 걔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아주 이제 큰 그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그 혼란을 다시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희한해요. 그렇게 뭐 전설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혼란을 다시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성배를 찾아야 된다. 이 성배가 그겁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 따랐던 거 그죠? 그것이 어딘가 있다. 그것을 찾아오면은 평화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 해서 그 원택 의사들이 다 그거를 찾아서 떠나는데 다 죽죠. 그러다가 다 죽죠. 자, 그래서 성비 그런 이야기 같은 중세 예술과 문학의 많은 부분도 이 문제와 관련된. 근데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로망이라고 부른 거예요. 로망, 그죠? 로맨티시즘, 원래 낭만적인 이야기라 그런 겁니다. 이런 기사의 모험 이야기.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 기사 이야기 보면 다 이 여성들이 뭔가 이 방해 해방꾼으로 나온다는 거야. 뭔가 이 남자들이 뭔가 평화를 이룩하고 뭐 이러는데 여자가 꼬셔가지고 말이야 이게 막 불륜을 저지르고 뭐 이 딸까지 막 그죠? 아버지랑 부정을 하는 행위라고 이. 그런 사실 그렇죠. 남자들이 다 그리고 뭐 아더 자체도 벌써 그 앞에서 어떤 걸 또 통해서 나온 애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성은 마녀로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 문학 비평가들은 이걸 여성을 이런 식으로 마녀로 그러니까 마녀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마녀화 시켜서 기사가 나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 그런 세력으로 그리는 것 자체가 이 가부장적 가치관이 반영된 거다. 그런 식의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자, 그다음에 카멜롯, 아서 왕의 궁전이 있었다는 전설의 마을. 이게 지금 어디냐 해가지고 뭐 아직도 잉글랜드에서는 여기다 저기다 얘기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훌륭한 기사는 훌륭한 기독교인일 수 있으며 또 그래야 한다는 것. 또 반대로 훌륭한 기독교인은 훌륭한 기사를 할 수 있으면 또 그래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도의 무엇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훌륭한 기사가 훌륭한 기독교가 될 수 있냐. 이게 거의 뭐 피와 납피 관계인데 사실상 기사는 무력 집단이고 힘으로 뭘 굴복시키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기사가 의미가 없잖아요. 기사가 힘으로 뭘 하지 않는 이상. 근데 또 기독교에는 힘으로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모순적이다. 모순이 숨겨져 있는 그런 이제 상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중세의 그 질서라는 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예는 현대의 정치 질서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래 세계 모든 곳의 사람들은 점차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근본적 가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하지만 두 가치는 서로 모순된다. 뭐 너무 유명한 거죠, 그죠? 평등과 자유의 모순, 그죠? 그래서 평등을 보장하는 방법은 형편이 더 나은 사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는 없다. 이러니까 모순이죠. 그죠? 평등을 보장하면 자유가 제한되고 또 그다음에 모든 개인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 필연적으로 평등의 금이 간다. 그죠? 자유를 보장하면 평등을 훼손시키고 그래서 1789년 이래 세계 정치사는 이 모순을 화해시키려는 일련의 시도로 볼 수 있다. 뭐 큰 틀에서는 맞는 말이겠죠. 그죠? 이것을 어떻게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보장할 것이냐. 그죠? 이게 이제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듯이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부들은 개인의 자유의 우선권을 주었다. 그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정권들, 개인의 자유. 설령 그것이 파산한 빈민층 가족을 감옥에 집어넣고 고아들에게는 소매치기 학교에 들어가는 것 이외의 선택지를 주지 않는다는 뜻이라도 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순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순이라는 게요. 모순. 그러니까 그 말로 자꾸 해보시면 이제 좀 쉬워져요. 좀 연습하시면은. 지금 이 사례에서는 찰스 디킨스 소설에서는 모순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모순. 자유가 불평등은. 그러니까 자유를 줬는데, 그러니까 납피, 부자유가 생긴 거죠. 부자유. 빈민층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택이 그러니까 자유의 그러니까 자유가 납이면은 부자유가 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유가 뭐냐? 부자유는 뭐 선택지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학교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고, 그죠? 그러니까 자유를 보장했더니 부자유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모순인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알렉산더 솔제니친의 그죠? 그 소설을 읽은 사람이라면 소비에트 공산주의의 평등주의 이상이 어떻게 일상생활의 모든 면을 통제하려는 야만적인 독재를 생성했는지를 알 것이다. 요것도 이제 모순이죠.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요거는 그 평등이 피고, 그죠? 평등이 피고, 위에 있는 거니까. 평등이 피고 그 통제, 컨트롤이 납인 거죠. 누군가 그거를 평등하지 않은 위치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납인 거예요. 평등하지 않은 위치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그게 이제 독재인 거죠. 독재라는 말도 그 평등이라는 말하고 모순되는 말인 거죠. 그죠? 누군가 딕테이터가 있어가지고 지시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날 미국 정치도 이 모순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뭐 자유와 평등의 그 모순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은 좀 더 공평한 사회를 원한다. 설령 그것이 세금을 올려서 가난한 사람과 노약자를 돕는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는 것을 의미할지라도 말이다. 그죠? 공평한 걸 원하니까 그 자유로운 게 바로 나오네요. 238페이지. 하지만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한다. 그죠? 평등을 추구하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래서 어째서 정부는 내게 건강보험 가입을 강제하는 걸까? 나는 그 돈을 애들 대학 보는데 쓰고 싶은데. 반면에 공화당 지지자들은 개인적 자유의 극대화를 원한다. 설령 그것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며 많은 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능력을 잃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제 불평등해지는 거죠. 그죠? 누구는 가입할 수 있고 누구는 가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의미한데도 말이다. 그래서 중세 문화가 기사도와 기독교를 어떻게든 조화시키는데 실패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세계는 자유와 평등을 조화시키는데 실패하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뭐 조화시키지는 못하고 있죠. 아직은. 그죠? 그래서 그 모순은 모든 인간 문화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다 내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실 이것은 문화의 엔진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래서 동력. 문화의 엔진으로서 우리 종의 창의성과 활력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 창의성이라는 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또 새로운 픽션을 수정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충돌하는 두음이 동시에 연주되면서 음악 작품을 앞으로 밀고 나아가듯이 우리 생각과 아이디어와 가치의 불협화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재평가하고 비판하게 만든다. 그 불협화음, 모순, 그죠? 모순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뭔가 자꾸 생각하고 다시 그죠? 재평가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따분한 사고의 놀이터다. 그러니까 일관성만 있으면은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모든 게 일관적이면은 뭐 할 게 없지. 그러니까 일관적이라는 건 P는 P라는 거거든요. 일관적이잖아. P는 P다. 이건 뭐 할 게 없는 거죠. 근데 항상 P와 납피, 엔드 납피가 발생하니까 저걸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 생각하고 재평가하고 그죠? 자꾸 창의성을 발휘하고 활력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만일 긴장과 분쟁과 해결 불가능한 딜레마가 모든 분야의 향신료라면 어떤 문화에 속한 인간이든 누구나 상반되는 신념을 지닐 것이며 서로 상충하는 가치에 찢길 것이다. 그렇겠죠. 우리 인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상의 질서를 믿고 살아가는데 그 상상의 질서 자체가 모순적이라면은 개인도 상반된 신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쉬운 말로 뭐 성당 다니시니까 좀 미안하긴 하지만 부자가 성당 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다 그죠? 부를 추구하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죠? 그 자체가 모순이 없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아니 부자가 성당 가는 게 낫다고 그러는데 다 불을 한다고. 그렇잖아요. 다.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말씀하시니까. 그런 게 모순인 거죠. 그런 게. 바늘구멍이 근데 뭐 어디 있는 건지 아시죠 원래? 그거 뭐 이 바늘구멍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죠? 요 바늘이 아니라 단어가 비슷한 발음의 다른 거가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 번역된 거 처음에.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썰도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에 바늘구멍이라는 별명이
성직이 몰래 들락날락거리는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게 바늘구멍이었다. 뭐 그런 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그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성벽 통과하는 그 성벽 밑에 바늘 뚫어놓은 바늘구멍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바늘 말하는 게 이거 어떻게 바늘구멍 들어가? 이게 불가능하다. 예. 자 어쨌든 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뭐 불교건 뭐 종교도 그렇고 국가적인 좀 전에 말씀드린 우리 그 자유평등 뭐 인권도 마찬가지고 다 모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도 다 그 개개인도 다 모순되는 신념, 상반되는 신념을 신을 수밖에 없다는 건 이거를 사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 지적하면은 너 그거 잘못했잖아. 인정을 안 하니까 사실 그게 문제인 거죠. 예, 예. 자 어쨌든요 됐고 그 다음에 요거 마저 요거 보시고 이것은 모든 문화에 공통되는 핵심적인 측면. 이 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에 공통된다. 이제 다 계속 지금 그 얘기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모순, 내적 모순은 모든 문화에 공통된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핵심적인 측면이다. 그죠? 핵심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역동성, 우리 활력의 근원이니까요. 그래서 별도의 이름까지 있다. 이게 인지부조화다. 인지부조화. 인지부조화는 흔히 인간 정신의 실패로 여겨진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핵심 자산이다. 만일 사람들에게 모순되는 신념과 가치를 품을 능력이 없었다면 인간의 문화 자체를 건설하고 유지하기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근데 이게 상당히 이제 뭐 유발하려는 이제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은 재미있기도 하고 뭐라 그러나 우리 아이들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모순이라는 게 우리가 컴퓨터는 모순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터져버리죠. 그죠? 컴퓨터는 이게 전기를 모순적으로 둔다는 거 이게 뻥 터져버리고. 근데 우리 인간은 모순을 어쨌든 이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표상으로 떠올려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모순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합리화시키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인지부조화입니다. 그죠? 이 얘기만 마저 하고 이제 오늘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인지부조화. 이건 아까 태즈미냐 섬이고 인지부조화. 그죠? 인지부조화. 1950년대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레온 페스팅 이게 대학교 때 배우셨나요? 그죠? 언제 그때 아시나요? 들어보셔서? 들어보긴 했어요. 네, 페스팅거가 주장한 이론이다. 이 주장한 이야기는 요 얘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에 또 얘기해. 이거 얘기가 길어져요. 이거 중요한 얘기. 그만큼 왜냐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 유명한 종말론 소동 때문이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아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인간 정신의 실패란 말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왜 정신의 실패로 여겨지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종말론 소동이 이게 그겁니다. 여기 작은 글씨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56년도에 나온 거니까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예언이 틀렸을 때. 그러니까 미국 어떤 데 사는 평범한 주부가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자기가 편지를 받은 거야. 실제 편지. 옛날에 장난편지죠. 장난편지인데 사난다라는 이름으로 된 한 통의 편지를 받는다. 대서양 바닥에 융기하여 해안선이 모두 물에 잠길 거고 프랑스 가라앉고 어쩌고 해서 이제 편지는 12월 21일에 대홍수가 난다 해서 세상에 멸망이 온다는 게 그렇게 편지에 써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난다라는 이름의 신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거죠. 이때는 또 비행 접시 있다고 연관되거든요. 이게 외계인이 비행 접시로 우리를 구해주러 온다. 세상에 멸망이 오고. 그래서 이걸 믿은 거야. 믿어가지고 이 비행 접시 연구 동호회도 이때 있었어요. 이런 동호회 사람들이 모여서 야 이건 맞는 것 같다. 우리 종말을 준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막 종말을 준비한 겁니다. 하나의 자기들끼리 뭉쳐가지고 11월 21일에 멸망이 오는 거고. 그래서 미국 중서부 지방 사람들은 황당히 여기면서도 호기심을 보였다. 그래서 당시 이제 미네소타 근처 대학에 있던 페스팅거는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신자를 가장해서 잠입했습니다. 잠입해서 상황을 관찰한 거예요. 12월 21일에 우주선이 착륙하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이. 그래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자기 제자들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언이 실패할 경우 벌어질 일이 궁금했다.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을 준비를 하였다. 키티라 여성은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다 그죠? 딸도 버리고서 옮기고 다 모인 겁니다. 아무튼 박사 의사인데도 막 병원에서 해고당하고 뭐 홀몸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그죠? 사실 이것도 중요해요. 이것도 이런 식이 뭐냐면은 어디 갔지? 이거 그죠? 휴거죠. 일종의 휴거. 옛날에 휴거. 그래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우주선 안으로 들어가려면 옷에 걸친 모든 금속 조각을 제거해서 여자들은 브레이즈 요고리 걸쇠를 떼기 시작해 감싸는 박사는 바지에 금속 여기 금속 집어다 떼어내리고 아주 난립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재밌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직장을 그만두고 집을 팔고 가족과 헤어지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지금 여기에. 그죠? 중요해요. 이게 이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발목이 잡히는 거지. 손실, 회피 성향 때문에. 이거 어떡할 거야, 이거. 그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한송에 눈도 떨어지지 않고, 12시 시간은 지나가 버리고, 그죠? 아무런 종말도 내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송차 조명만 비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방 방송차, 그 지역. 하지만 밤이 느릿느릿 지나가고 하늘에서 비방울 떨어지지 않자 페스팅과 이상한 일을 목격했다. 신자들이 막 이제 갑자기 막 흥에 들떠가지고 차와 국회를 내놓고 저쩌고. 왜냐? 이제 메리언 기치에게 고귀한 존재로부터 급한 전갈이 왔다고 했다. 밤새도록 앉아있던 소수의 신자들이 너무나 많은 빛을 퍼뜨려 신께서 세상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홍수를 내지 않았다는 전갈을 가능하면 많은 보디들에게 전달하겠다.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야 우리가 지구를 살렸다 막 이러고 돌아다닌 거예요.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자신들의 믿음과 행동이 헛되지 않았음을 너무나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이게 인지 부조화예요. 인지 부조화. 그죠? 이게 딱 어떤 모순되는 신념에 접했을 때 뭐를 자신들의 행동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다 투자를 했으니까. 그러면 신념을 바꿔. 신념을 야 우리가 해서 해냈다. 구원을 하기로 내리지 않았다. 신이 믿음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종말을 내리기로 했다는 그런 믿음에서 우리 때문에 종말을 내리지 않았다라는 믿음으로 바꾸게 돼. 바꿔서 일치시킨 거예요. 자신의 행동과 이걸 일치시켜버린 거지. 이게 이제 안 그래서 못 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자 아까 나온 거야. 인간 정신의 실패다.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 또 정신승리라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신승리기도 하죠 이거. 정신승리라고 얘기하는.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시겠습니다.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얘기가 길기 때문에 다음 시간 또 이어서요.